네, 안녕하십니까. 2월 20일 오후 시간입니다. 드디어 어제 윤석열 피고인에 대한 지기현 부장판사의 무기징역형이 이제 선고가 마무리되었고, 지금 남은 것은 당연히 양측 특검과 윤석열 측이 다 항소를 예고를 했고요. 네,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 윤성식 재판장이 이끄는 내란 전담 재판부에서 또 이제 어떻게 재판 및 선고가 될지 또 한번 지켜보기로 하시죠.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성숙한 민주시민 애국동포답게 중도 극자 극우들이 설치고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은 항상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관심 끄고 나라의 진정한 주인인 70% 중도층, 무당층, 네, 정치 극렬 그런 사람들이 아닌 좀 제정신이 박혀 있는 그 상식과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무장한 중도층들은 본인 일에 또 열심히 하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치경제학 강의 2, 제가 예고한 대로 정치경제학 강의 100편까지 이제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급적 하루에 한 번이든 이틀에 한 번이든 네, 그 주제가 떠오르면 가급적 자주 그 정치경제학 강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위대한 경제학자들뿐만 아니라 이 정치경제학 강의, 정치와 경제, 경제와 정치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치학자도 등장할 수 있고, 사회학자도 등장할 수 있고, 그 사회과학, 인문과학 내지는 사회과학 그리고 법학까지 포함해서 법철학자, 위대한 법사상가가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문과에서 대학교 들어와서 배우는 여러 과목들 중에 굉장히 역사상 위대한 분들은 거의 다 등장할 예정이다. 플라톤도 나올 겁니다. 네, 칸트도 나올 것이고. 왜냐하면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를, 경제 정치를 규정하는 그런 분들은 다 등장합니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다 등장하겠죠. 예수님 성경도 다룰 예정이고, 제가 정하상 바오로입니다. 그 세례명이 한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천주교에서 견진 성사도 받았고, 천주교 교리 공부도 많이 했죠. 불교 공부도 많이 했고, 반야심경, 금강경도 좀 다룰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종교가 가장 근본적인 어떤 가르침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렇지만 깊이 있게 다룰 시간은 없을 것 같고요. 금강경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자도 안 빠지고 다 배우지만 그거 하려면 금강경 하나만 1년 내내 해도 부족할 테니까 중간중간에 중요한 것만 네, 하기로 하고 반야신경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엊그저께 아담 스미드, 역시 이제 경제학이 중심이 되는 거니까 아담 스미드의 이제 사상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 스미드는 앞으로 100번 강의할 때에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경제학의 아버지니까. 네. 아담 스미드의 가장 유명한 책은 국부론이죠. 1776년, 1700년대는 산업혁명이 아담 스미드의 이제 조국 고향이 이제 스코틀랜드니까 잉글랜드 위에 그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에서 태어났죠. 그 글래스고 대학에서 국부론을 썼습니다. 1700 대략 60년대 정도에부터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렇다면 1776년쯤 되면 산업혁명이 상당히 이제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영국에서는 진행되던 그때 이제 드디어 국부론이 세계에 나왔죠. 그 요지는
자유시장 경제에 맡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중세 봉건 시대를 이제 타파하고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가 열렸다. 자유시장 경제가 열렸다. 예. 그러니 중세적인 봉건 권력들을 뭐 마르크스식으로 하면 타도하고, 예. 그게 이제 중세를 지배했던 교황 권력, 뭐 또 이제 국왕과 영주, 봉건 영주, 귀족 권력들이죠. 그 권력들을 때리 부수고, 네. 새롭게 등장한 신진사대부, 쉽게 말하면 뭐 조선시대를 개창했던 정도전을 대표로 하는 신진사대부, 이제 고려의 그 봉건, 그 귀족들, 귀족 체제를 타도하고 만든 혁명적 그 국가가 정도전이가 설계하고 이성계가 앞장선 조선이잖아요. 조선의 이제 신진사대부처럼 1700년대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그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자본을 축적한 새로운 그 신흥계급이 등장하죠. Emerging 클래스. 예. 그게 이제 소위 부르주아죠, 부르주아.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할 때, 예.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 네. 이제 이 새로운 시대의 주인이 된다. 예.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은 농촌에서 도시로 이제, 이주한 여러 농촌 출신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이제 자본가 계급으로 이제 등장하죠. 그때 자본가 계급, 그 신흥 부르주아 계급들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명의 주체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고 하면 다시 혁명의 객체가 되고 타도의 대상이 되고, 그게 이제 아주 최악으로 발전하게 되면 무슨 재벌이라든가 벌자가 붙는 거죠. 벌자가 정경유착을 하고, 이제 어쨌든 1700년대에 그러한 그 시대적 변화 하에서 아담 스미드의 국부론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담 스미드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원활하게 작동시켜야, 다시 말하면은 중세 봉건적인 독점 계급인 영주, 봉건 영주, 그와 결탁한 국왕 그리고 교황 세력을 때려부시고, 예, 자본가, 기업과 그리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자, 그 다음에 이 물건을 사는 그 노동자이자 소비자, 이런 관점에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 맡기면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그 사회는 가장 효율적으로 부자 나라가 된다. 그리고 각자가 분업이라는 어떤 혁신적인 과정을 새롭게 공장에서 도입함으로써 중세 봉건 시대 때 그냥 장인들이 하던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정말로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만들어낸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식으로 하면 이제 이 자본주의의 위대함이고, 아담 스미드식으로 하면은 자유시장 경제 시스템, 가격기구, 프라이스 메커니즘이 갖는 자동 조절 기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 전체의 국부를 극대화시킨다. 각자는 뭘 하면 되느냐? 그냥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불법과 범죄는 저지르지 말고, 그렇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신의 이기심을 극대화하는 일을 하면 국가를 걱정하고 하지 마라. 그거는 자동적으로 자연적 질서에 의해서 자동시장 조절 메커니즘에 의해서 국가 전체의 어떤 효율성이나 부는 극대화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 정말 찬란한 새로운 신세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어떤 지배계층이 올바라야 된다 이거죠. 지배계층, 이게 신흥, 부르주아, 새롭게 등장한 지배계층이 자기를 객관화할 줄 알고 자신을 반성할 줄 알고 부패하지 않고, 그렇게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감독하는, 스스로를 감독하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 그게 공정한, 편파적이지 아니한
누구 편들고 이렇게 안 해야 하는 impartial, 공정한 스펙테이터, 관찰자다. 제가 지금 이병철 TV 사이다가 주장하는 게 이 아담 스미드가 주창한 그 도덕 감정론, Theory of Moral Sentiments, 이 도덕 감정론에서 주창한 impartial spectator, 어디 극좌 극우 이런 게 아니고 공정하게, 정확하게 비판한다. 객관적으로 감정이 섞이지 않고 과학적으로 누구 뭐 편들어주고 이런 거 안 한다 이거예요. 네, 공정한 관찰자. 그것은 그 위대한 성경 이후 가장 위대한 책이라고 하는 국부론에서 나온 개념입니다. 잠깐만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그리고 이제 약자에 대한 피지배 계층에 대한 노동자들에 대한 그런 심퍼시 연민. 그래서 그 피지배 계급을 이 더 잘 살도록 만들어줘야 체제가 유지가 된다 이거죠. 자기 스스로 지배 계층은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자기를 엄격하게 객관화하고 반성하고 자기 내부에 부패가 있으면 스스로 감옥서 보내고 그 다음에 피지배 계급에게 대해서는 관대하고 또 그 노동자 농민들 이 민중들이 더 잘 살 수 있도록 일부만 그냥 투기꾼 해가지고 그냥 코스피 5천에서 뭐 그냥 뭐 주식 부자가 됐다는 둥 뭐 강남 아파트가 뭐 떠가지고 뭐가 됐다는 둥 그 일부 한 5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자들이 또 뭐 비투 영끌 해가지고 그냥 나중에 거품이 터지면 박살나고 그런 거 말고 말이야. 90% 서민 대중, 80% 서민 대중, 지방에 사시는 또 노약자들, 이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들의 복지가 더 증진되는 그런 것을 지배계층이 해야만 그 체제가 유지될 수 있다. 나중에 하겠지만 가장 약한 사회적 약자의 웰페어, 그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의의 원칙이다라고 설파한 사람이 그 유명한 존 롤스죠. 그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정의론, justice. 그러니까 이게 다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깨달아야 또 그걸 실천할 줄 알아야 그것을 이 사회에 실현시킬 수 있어야 그게 지도자죠, 지도자. 네. 자, 이까지가 지난 시간에 했던 뭐 짤막한 복습입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저기 뭐 아담 스미드가 독점이나 뭐 이런 폐해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까? 지금 트럼프가 막 관세 때리고 하는 이런 거 안 된다. 어떤 자유무역 뭐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예, 아담 스미드도 자유시장 경제가 중요하지만 이것을 깨트리는 가장 이제 시장의 실패라고 하죠. 시장이 실패하게 되는 가장 악질적인 것이 독과점이다. 독과점. 그러니까 기업주들은 허구한 날 친목을 위해서 종교, 교회 가기 위해서 모이더라도 축구를 하기 위해서 잉글랜드, 영국은 축구를 좋아하니까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디서 모이더라도 담합을 음모를 꾸민다는 거죠. 막 가격을 올리자,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우리가 담합해서 임금을 낮추자, 막 이런 식으로. 예. 이것을 국가가 정부가 철저하게 규제하고 단속을 해야만 자유시장 경제가 유지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담합을 굉장히 중요한 가장 절대적인 시장 경제의 악이다라고 그 국부론에서 굉장히 장문을 써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담합, 카르텔, 독과점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700년대 그때 그 아담 스미드가 보기에도 자본주의 초기인데도 그때부터 이제 담합이 극성을 부렸던 거죠. 인간의 본성은 똑같은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각자의 이기심은 좋은데 시장 질서를 깨트리는 그것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사회 질서가 붕괴가 된다. 그것을 제대로 규제하는 거, 임파셜 공정하게 관찰해서 그런 자들을 때려잡는 것, 힘 있는 자들을 그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그래야 정부가 유지가 된다는 거죠.
윤석열 딱 적용하면 맞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객관화시키지도 못하고 자기 반성도 안 하고 또 힘 있는 놈을 더 나쁜 짓 하면은 그걸 규제하고 단속하고 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국가 권력의 에너지를 쓰고 자원을 투입하고 가장 사회적 약자들의 웰페어, 복지를 더 끌어올리는데 가장 최우선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아담 스미드가 말하는 그런 자유시장 경제, 그런 체제 하에서 각자가 각자의 이기심대로 열심히 살기만 하면 국가 이런 걱정하지 마라. 이런 대통령이 이런 지도 그룹이 있다면 이제 이런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독과점에 대해서 굉장히 담합에 대해서 굉장히 장시간에 걸쳐서 여러 페이지에 걸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법률적으로 항상 이런 말만 때리면 허망해. 그게 우리 현실적으로 제도화된 법률화된 그 힘이 뭐냐? 이제 그 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현재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그게 독점 규제 법이 있는 거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각종 그 부당 공동행위, 이게 이제 담합이지, 담합. 그 안에는 뭐 가격 담합도 있고 임금을 낮추자 하는 담합도 있고 여러 가지 담합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담합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제 규제한다, 과징금도 때린다,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독점, 한 기업이 너무 막 시장을 장악한다. 최근에 이제 쿠팡 같으면 새벽 배송 시장에 관한 한 쿠팡이 뭐 98%다. 이렇게 되면 이건 완벽한 독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독점에 그런 횡포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두세 개의 회사가 50% 이상의 마켓쉐어, 시장 점유율을 장악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독점이죠. 그걸 과점이라고 하죠. 과점. 이러한 독과점. 이것을 이제 우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고 합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 독과점. 이자들이 각종 횡포를 부릴 수 있죠. 이번에 쿠팡처럼. 이제 그건 이 법에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행위다. 과연 좀 막 가격을 올린다든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을 수 있고 거래 조건을 굉장히 악화시킨다든가 말이죠.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각종 규제, 뭐 가장 셀 때는 뭐 영업 정지, 영업 취소, 허가 취소도 있을 수 있고, 매출액의 뭐 10% 정도 과징금을 때린다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쫙 연결이 된다, 아담 스미드. 네. 자,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아담 스미드의 국부론의 독과점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한국이나 외국에 대해서 이제 관세 폭탄을 때린다. 그 명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완전 거지 나라, 전쟁터에서 굶어 죽는 나라에서 미국 없었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다 수출 주도형 경제고, 그런 경제를 만들고 또 수출하는 물건을 팔아먹고 그걸 받아주고 하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이라는 저 거대한 시장의 물건을 팔아서 수출을 해가지고 경제가 부흥하고 잘 살게 된 측면이 상당히 크죠. 뭐 그건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이 아무리 싫어도. 미국이 나는 너무 싫어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극좌 15%에 나가주세요. 이건 대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북한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조건 미국이 좋아, 뭐 이스라엘 좋아 이런 사람 있죠. 뭐 성조기 들고 오고 막 이스라엘 국기 들고 오는 완전히 골 때리는 윤어게인, 그분들 거구 15 나가주시고요. 네, 물을 흐리지 마시고 점잖은 학문의 도량에서 대도 않은 댓글 써가지고 1억 소송 당하지 마시고 5명 지금 소장 날라갔습니다. 내 이름도 내 다 공개할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본인 주소로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이미 날아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제 트럼프가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고 미국이 발행한 그 재무성 국채의 빚이 또 너무너무 막대하고 그런 돈 찍어내 가지고 국채 빚내 가지고 전 세계에 또 뭐 전쟁도 하고 물론 뭐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서지만 미국하고 맞서 싸우는 나라는 미제국주의가 원수고 뭐 다 그런 거죠 뭐. 이익이 되는 나라는 미국이 동맹이고 뭐 거기에 선과 악이 어디 있어요. 국제 질서에 우리나라한테 유리하면은 손 잡는 거고 불리하면 떼는 거지 뭐. 국익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중국도 공산당 독재지만 우리한테 유리하면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적 동반자, 전략적 어떤 협력 관계를 또 유지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통상 관세를 때리면 이제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죠. 항상 전 세계라는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무역을 하자. 자유무역, 뭐 한미 FTA, 뭐 WTO, 자유무역이 두 나라의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부를 증진시킨다. 국부론, 아담 스미스 국부론. 이제 이런 자유주의적인 그 철학이 있고, 그렇지만 나라가 힘들 때, 약할 때는 우리 시장은 봉쇄해가지고 외국에 뭐 저렴하고 너무 좋은 물건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나라 힘약한 기업들이 성장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우리는 아직 유치한 수준인데 이게 유치산업보호론이죠. 우리나라 뭐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수준이 유치하니까 그때 뭐 현대건설은 유치하니까 예,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무역주의를 쓰죠, 전부 다. 그러니까 외국의 물건이 수입돼 들어올 때는 외국 물건에는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지고 뭐 양담배 이런 거는 뭐 엄청나게 비싸고 지금 돈으로 하면 한 갑에 10만 원씩 그냥 네 이제 지금 트럼프가 관세 때리듯이 말이죠. 네, 그 보호무역주의죠. 이 두 가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이 철학, 이 경제학 이론이 항상 충돌합니다. 그것은 그 나라의 사정에 따라서 뭐가 유리한지 아닌지는 다른 것이죠. 다른 것. 그렇지만 우리가 세계 한 200년, 300년의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자유무역주의가 전체적인 어떤 그 질서가 되었을 때 모든 나라가 서로 다 좋더라. 역시 국부론의 자유시장 경제 체제,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에 의해서 시장 전체가 좋아진다. 각 나라는 뭐 각자의 이기심대로 그 나라가 잘하는 그 물건을 열심히 그냥 만들기만 해라. 그러면 전 세계가 자유교역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잘 살게 되고 미국도 더 잘 살게 된다라는 게 이제 자유무역주의죠. 그것의 가장 개창자가 역시 아담 스미드입니다. 역시 아담 스미드의 국부론에 있습니다. 국부론 저 뒷부분에 가면 그 자유무역 체제가 모든 나라에 효과적이다라는 그 국부론 저 뒷부분에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 유명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국제 무역에 있어서. 네. 이제 아담 스미드가 주장한 제시한 그 국제 무역의 뭐 이론은 여러분들 아마 비교 우위론이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교 우위론. 데이빗 리카도의 그 국제 무역 이론이죠. 리카도. 아담 스미드 이후에 정말 위대한 천재죠. 리카도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마르크스의 위대한 친구 엥겔스도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던 것처럼 아담 스미드 다음에 가장 위대한 어떤 아담 스미드의 후계자 데이빗 리카도도 돈도 많이 벌었는데 리카도가 주장한 게 비교 우위론이죠. 비교 우위론. 그건 뭐냐? 한국하고 미국이 이제 교역을 한다 할 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옛날에 뭐 가발 팔았잖아요. 가발. 머리카락 막 잘라가지고 제 어릴 때 머리카락 삽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다녔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다 아시죠? 우리는 가발을 잘 만든다. 근데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를 잘 만든다. 뭐 하면 리카도는 미국이 가발도 사실은 더 저렴한 가격에 더 품질 좋은 가발을 만들 수 있고 뭐 자동차는 당연히 그렇고 우리나라는 뭐 자동차 아니라 자전거도 못 만들 테니까 둘 다 미국이 잘 만들지만 절대적으로 우위지만 그러나 두 나라가 서로 발전을 더 하려면 미국은 가발은 한국한테 줘라. 한국이 가발만 만들도록 하고 미국은 자동차만 만들어라. 가발 만드는 시간에 이 얘기예요. 가발 만드는 시간에 그거 아깝고 더 고부가가치 자동차만 만들면 미국은 더 잘 살게 되고 한국은 거지 이 나라에서 가발을 또 열심히 만들면 미국이 만드는 가발보다는 좀 조악하지만 한국이 가발만 열심히 만들어서 또 서로 이렇게 교환을 하면
양국 다 좋다. 이게 비교우위이네요. 비교우위. 서로 비교우위가 되는 상대적으로 그걸 나누어서 국제 분업을 하라. 이거죠. 이 역시 분업이다. 분업. 나누어서 그렇게 하면 보이지 않는 국제 시장의 손에 의해서 자유교역하면 두 나라 다 발전한다. 이게 이제 데이비드 리카도의 비교우위론인데 이제 그 비교우위론이 나오기 전에 아담 스미드는 이제 그까지는 생각을 못했고 각 나라가 서로 하여간 뭐 잘하는 거, 그 절대우위론이라고 하죠. 이 나라보다도 잘하는 거, 뭔가 좀 자신 있어 보이는 거, 그 열심히 해서 그 수출하고 이 나라는 거꾸로 또 수출하고 하면 다 잘 된다라는 절대우위론. 어쨌든 국제 무역에 있어서의 어떤 자유교역 체제가 효율적이다라는 국제 무역 이론을 최초로 제시한 게 이제 아담 스미드입니다. 이게 이제 국부론의 전체적인 주제죠. 자, 오늘 아담 스미드는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